네, 자기 입장을 5분 정도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5분 동안 노동계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한국노총 강훈중 대변인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단 정기상여금을 동상임금으로 인정한 판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이제 환영을 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운 점으로 많고요. 예. 복리후생비를 제외했다는 얘기는 복리후생비를 어떤 노동의 대가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부분인데, 예. 이거는 어찌 보면은 과거 95년 전원 합의체 이전의 임금 이분설로 되돌아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 포함되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제 입법부는 건기법 등 이제 관련 법을 개정을 해서 예. 현장의 혼란을 막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복리후생비 중에도 정기적으로 주는 것은 통상임금 인정하고 예컨대 특정 시점에 일을 해야 주는 생일 축하금, 김장 지원비 이런 것만 인정 안 한다는 판결이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보면은 기성 여비라든지 예. 김장비라든지 이런 체력 단련비라든지 이렇게 1년에 1회 또는 2회 이렇게 지급되는 것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이 제외된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물론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한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만은 복리후생비 중 상당 부분 또 뺀 것은 상당히 좀 법원에서도 부담을 느끼고 정치적 고려가 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좀 많은 분들이 좀 이해할 수 없다 하는 이제 그런 입장이거든요. 네. 재계에서는 연간 9조 원 정도 더 소요될 것이다, 인건비가. 그 추산에는 동의하십니까? 저희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예. 재계는 어떨 때는 수십조까지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서 문제되는 것이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이거든요. 요런 수당의 지급 규칙 내는 것이 통상임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 3년치 현재 근무하는 노동자가 그러니까 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근로자 야간 그 수가 대략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한 392만 정도 됩니다. 네네. 이분들이 청구했을 경우에 청구해서 실제로 받아낼 수 있는 돈은 약 한 5조 8천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재계가 주장하는 거는 그것을 포함해서 상여금 그리고 이제 미래 발생할 비용 직접 비용 간접 비용 아마 다 이런 것을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조 원과 5조 8천억 원 차이가 있고요. 재계에서는 이렇게 되면 추가 부담이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투자가 위축될 것이고 신규 채용이 감소할 것이고 점점 사람 안 뽑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건 굉장히 좀 재계가 엄살을 좀 피우고 있다. 근데 그건 뭐냐면 각종 수치상으로 보더라도 기업 소득, 가계 소득의 편차가 굉장히 불평등합니다. 그건 뭐냐면 성장의 과실이 노동자들한테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건데, 그리고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지금 세계 경제가 장기 침체 국면 아닙니까? 이것이 이제 한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내수 활성화를 통해서 한국 경제가 탈출구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진단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판결이 비정상적으로 복잡한 어떤 임금 구조를 단순화시키고 좀 안정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어떤 살인적인 장시간 근로도 좀 어느 정도 해소할 것이다. 또 이렇게 보고, 특히 이제 재계가 우려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가 오히려 노동자들의 어떤 소득을 증대시키고 또 소비를 촉진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투자와 또는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도움을 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도대체 얼마 정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냐? 그게 기업마다 다르고 사업장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대략 한 250만 원 정도 월급 받다 왔다. 그러면은 얼마 정도 늘어나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통계치를 보면은요. 2012년도 현재로 5인이당 전체 산업의 노동자들의 전체 임금 총액이 약 307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정기상여금이 포함될 경우에 통상임금으로 거기에 따라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이 이제 추가로 발생할 거죠.
추가로 발생되는 그 비용이 대략 그 전체 그 총계 임금 대비 1.3%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돈으로 치면 약 한 4만 1천 원 정도 되고요. 네. 그래서 307만 원 정도 지급하던 그 사업장에서 예. 4만 1천 원 정도를 더 준다. 네. 그래서 기업이 굉장히 어렵다. 이거는 좀 납득이 안 가는 얘기죠. 예. 굉장히 그래서 제가 이제 엄살을 부리고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아까 재계에서는 임금 체계 단순화 작업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여기엔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각종 수당을 많이 이제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 정부의 임금 억제 정책, 그다음에 이제 통상임금 비중을 낮춤으로 해가지고 이제 장시간 근로를 시키고자 하는 어떤 사용자의 의도, 또 뭐 이런 것이 서로 맞물려서 그런 것인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임금 구조도 단순화시키고. 좀 더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노동계 입장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에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